여러분 안녕하세요. 선거는 끝났습니다. 범야권 190석 지금 플러스 혹은 190석 얘기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99.9% 지금 100%에 거의 가까운 선거 종료가 된 겁니다. 이 선거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의 승리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패가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. 너무 아픈 얘기지만 사실입니다. 윤 대통령이 2년 전 선거에서 48.56%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. 근데 이번 총선에서 36%를 얻었습니다. 12.56 사사 올림을 한다면은 13%를 우리 측, 다시 말하면 윤 대통령을 찍어준 사람 중의 13%가 윤 대통령에게로부터 눈을 돌렸다는 겁니다. 민주당이 말하는 정권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아군 중에서 13%조차도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나 윤 대통령의 잘못만도 아닙니다. 국힘을 봅시다. 지난 총선에서 103석을 했는데 지금 109석이에요. 나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. 선거 패배의 이유를 들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공천에도 문제가 있었고 기존에 이미 이길 만한 사람을 뽑아준다라는 그 원칙 대구 경북 지역에서나 통한 거죠. 그건 누구를 갖다 놔도 다 되니까.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 제가 계속 들은 얘기가 대구 경북 지역, 저도 대구 경북 출신이지만 선거운동을 너무 안 한다. 사실 김준혁이나 양문석 사태가 났었을 때도 대구 경북 쪽에서 어떤 언론을 통해서 그걸 규탄을 하는 목소리 나온 걸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.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나왔지만 못 들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한 목소리로 정권 심판을 외치는 데 비해서 우리 쪽에는 너무나 이기적인, 이미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보신주의로 나가는 것만 급급했지 당을 위한 움직임 거의 볼 수 없습니다. 뭔 소리야, 죽도록 뛰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그리고 한동훈만 쳐다보고 있습니다. 아니 다선, 재선, 정치 경험 있는 사람이 정치 신인인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놔놓고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선거를 했다는 겁니다. 잘 됐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오겠죠. 원래 못 되면은 니탄 내탓 합니다.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니탄 내탓이 아니고 객관적인 국민들이 보는 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 얼마나 험난한 3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. 대통령 앞에도 그리고 여당 앞에도. 이 180석이 넘는다라는 것은 집권 여당이 참패한 것은 민주화 이후에 가장 큰 참패입니다. 지금 180석이 넘는다는 건 탄핵과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부권을 빼고는 국회에서 모든 절차에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. 패스트 트랙, 우리 이 법 급해, 패스트 트랙에 태워 되는 겁니다. 필러버스터, 우리 당이 나서서 국민의힘이 나서서 그 어떤 법을 막으려고 필러버스팅 한대. 그거 종료시켜. 더 듣기 싫으니까. 너들한테는 필러버스터 계속할 권한조차 안 줘. 다 할 수 있는 겁니다. 한마디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. 다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탓만 지금 하고 있어야 될 때입니까? 한가롭지가 않습니다. 국힘은 바로 비대위원장을 지금 뽑아야 우리가 당대표를 11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한동훈
비대위원장이 계속 당을 끌고 가는 것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출신들로 지도부를 다 꾸려가지고 선거를 끌고 가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고 하는데 대구 경북 영남 지역의 지도부를 가지고 다시 이 정권을 끌어가면서 입법부의 입장으로서 대통령을 도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. 근본적인 당정 쇄신이 일어나야 되고,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인물을 등용하는 원칙을 바꿔야 됩니다. 노련한 정치인들을 등용해야 되는 겁니다. 노련한 정치인을.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기조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. 아니 도대체가 875원 하는 대파 한 단 들고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2주 동안 그걸 가지고 진짜 쌈 싸먹고 짬 먹고 쌀만 먹고 할 동안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하거나 그것을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동안 반격을 충분히 가하지 못했습니다. 이제 남은 건 What is the next?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. 국민의힘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. 사실 저는 선거를 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, 여론조사 중에서 제일 정확한 여론조사가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입니다. 뭐 어떤 비싼 여론조사 갤럽 뭐 리얼미터 뭐 별의별 여론조사 다 있지만 여의도 연구소, 역사적으로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가 제일 정확합니다. 3월 10일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언급하고 난 뒤에 잡아 넣어버렸어요. 다시는 언급 안 했는데 그때 나온 여론조사가 뭐냐. 그래서 3월 11일이라는 숫자를 제가 왜 얘기하느냐. 3월 11일입니다. 월요일. 그 전주에 장예찬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난 뒤 민심이 영남 지역의 민심이 크게 뒤집어지고 있는 그 뒤에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90 내지 95석 지역구에서 그 후에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. 그 중간에 80몇 석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겨우 턱걸이 해서 결국 90석까지 지역구만 얘기합니다. 올려놓은 거예요.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기간 동안 국힘 후보들은, 국민의힘 후보들은 뭘 했냐 이거예요. 한동훈 쳐다보기 외에는 더 자력적인 노력으로 그 당시에 3월 10일쯤에는 민주당이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압승하고 있을 때입니다. 예측이 우리가 170석 한다고 할 때였어요. 근데 그대로 유지하고 중간에 84석 심지어 80석까지 내려갔지만 여의도 연구소가 한 달 전에 발표한 그대로서 일보 진전 하나 없이 그대로 드러내요. 그러면 후보들이 정말 이를 악물고 사적생의 정신으로 뛰었냐 이거야. 안 뛰었어요.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민심이 옳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심이 오른쪽으로 따라가 주지를, 받쳐주지를 못한 겁니다. 왜 코로나를 앞에 두고 선거를 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이 25만원 지원금을 준 것은 정당화되고, 우리 대통령은 그게 앞서서가 30만원을 줄 수 있는 처신을 왜 안 하신 거예요?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. 그때 제가 했어요. 101만원을 주자. 25만원을 기준해서 4인 가족에 100만원까지 줬다는데 우리는 101만원을 주자. 파퓰리즘? 그럼 민주당은 파퓰리즘을 해도 되고 우리는 파퓰리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? 그게 파퓰리즘이면?
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지원 자금 주는 게 꼭 파퓰리즘이라고만 볼 수가 없죠. 안 했습니다. 남은 숙제가 뭡니까?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.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면적으로 바뀌는 내용은 프로페셔널한 정치인들을 등용해라.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 등용해라. 그리고 사람을 등용하는 원칙을 좀 바꿔라. 그리고 당으로서도 이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게 좋은 건지 분리를 하는 것이 더 서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하기에 더 나은 건지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 제가 말하는 국민들 차별화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아준 48.56%의 사람들은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끌어온 대로 끌어가서는 앞으로 3년 경제도 엉망이고 사법부도 엉망이 될 거고 사법부들 정치권 눈치 봅니다. 이재명 대표의 재판 뭐 지연될 가능성 2027년까지 거의 결론이 한 건도 제대로 안 날 가능성 그래서는 안 되지만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. 국민이 옳습니다. 국민이 맞습니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윤 대통령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, 국정기조의 변화, 당정 쇄신, 정치인 등용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도 괴롭고 힘든 3년이겠지만 국민 전체도 지옥 같은 3년을 경험해야 됩니다.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나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 일반 시민이지만 시민들, 국민들의 소리를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 전해드리는 겁니다. 뭐 제 방송을 대통령이 볼 가능성 거의 없지만 누구라도 이런 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대통령의 변한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